DK넷 라디오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강의, 저희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 말씀을 해주셨죠. 네, 사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증거의 확보가 최고다. 그렇죠. 그리고 본 사람 확보, 즉 증인의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증거의 왕인 블랙박스 반드시 확보하시고, 또 증인 뭐 교통사고 때 뭐 내가 못 내리는 그 응급한 상황에서 경찰을 불러준 그 증인, 이런 사람들 인적 자원이죠. 증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건, 차 안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은 증인이 안 됩니다. 같은 아, 피해자니까. 네,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증인 아닌 거죠. 그죠? 같은 예. 피해자인데 내가 그러니까 나를 증인. 지나가는 뭐 그렇죠. 행인이라든지 차를 타고 옆에 지나갔던 분들이 네, 이렇게 차 세우고 이렇게 얘기해 줄 직접적으로 때. 사고를 본 사람이에요. 네, 네. 그리고 간접적으로 뭐 사고 나고 듣고 와서 뭐 그 나중에 도와준 사람이 증인이 되냐? 그거 안 돼요. 그렇죠? 사고가 났을 당시에 목격한 사람. 그렇죠.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를 본 사람, 이런 예. 사람들을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 보통 사고 나면은 지나가던 차량이 차를 갓길이나 뭐 좀 세운 다음에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목격자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연락처를 받아두는 네, 게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받은 만큼 베풀어 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어 사고가 났는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내려서 괜찮냐고 한마디 물어보는 그런 따뜻한 말. 네. 그리고 증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증인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 또 예. 실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 생기지 않도록 내가 좀 다소 좀 귀찮더라도 그 증인이 되어 주고 상대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 또 좋겠죠. 네. 네. 사고 났을 때, 당했을 때든 났을 때든 피해자가 되건 가해자가 되건 항상 증인 증거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도 언제든지 증인이 될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 우리가 당했을 때, 내 가족이 당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해 주죠. 그런 네. 사회가 돼야죠. 특히 네. 사고 당했을 때는 이 증거와 증인이 정말 절실할 것 네, 같아요. 아주 나중에 그거 없으면, 나중에 발뺌하면 아주 괴로운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블랙박스가 네. 없다면 제가 기억나는 게 사진이나 뭐 대화는 녹음 네.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네. 처음에 이 상대방 가해자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꼭 그렇죠. 녹음해 놓으면 네, 그렇죠. 좋다 이런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게 그리고 또 기억나요. 미안하면 몇 자 적으라고 하면 더 좋아요. 네. 네. 아, 이렇게 적기까지 하고 사인까지 받으면 네, 더 저희 좋고. 사무실 손님 중에는 그런 분도 계세요. 네. 아, 그런 경우는 또 나중에 또 혹시라도 법정으로 갔을 때는 그거는 빼박이죠, 빼박.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김원영 변호사님. 이렇게 사고가 나서 뭐 상대 가해자가 있고 목격자도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뺑소니일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뺑소니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처음 강의 시간에 인슈어런스를 소개할 때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Uninsured Motorist Protection 반드시 드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UM을 가입해 놓으면 좋은 게, 여기에도 그 히든론 때 똑같은 법리가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아, UM 가입해 놓으셨으면 그게 나를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이 시간은 그 UM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아니니까, 뺑소니일 때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첫 번째로 그 블랙박스가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증거의 왕이라고. 네.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갈 것도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하지만은 그 블랙박스가 없더라. 증인도 확보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 외에 증거 증인 확보하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그 뺑소니를 당하시면 해야 될 거,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특히 한국적인 정서상 내가 당하고는 못 산다, 뭐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내 차 받고 도망갔어? 끝까지 쫓아가세요. 그죠? 예. 뭐 그래서 하이웨이에서 뭐 체이스를 막 벌이시는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말씀 들어보면 끝까지 쫓아가서 뭐 그냥 그 앞차로 확 끼어들어서 잡았다, 이런 걸 무용담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네. 뭐 그게 잘 끝나면 무용담으로 끝나지만, 잘못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뭐 2차 사고도 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시간 중에 여러 강의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내 차를 받고 도망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반드시 썼을 텐데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뭐 범죄자일 수도 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한테 잡히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뭐 그 총을 가지고 있는 총기 소유자일 공산도 높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차를 따라가서 기어이 잡는다. 이거는 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고 당하시고 좀 다소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어요. 그죠? 왜 사고 났는데 왜 안 서? 뭐 충분히 이제 억울한 감정은 충분히 느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가정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내 몸을 책임져야 될 내가 좀 이제 쫓아가서 스스로를 위험에 몰아넣는 상황은 예. 아니다. 뺑소니 당했다고 해서 그 히든런이라고 해서 이게 네네. 그 차를 추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지. 2차 말씀이시네요.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막아야죠. 조그만 네. 거 그냥 당하고 말지 2차로 가서 또 당하면 그게 더 훨씬 더 손해죠.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거 증인 반드시 확보가 됐다라는 전제하에 네. 아니면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UM이라든지 이런 프로텍션이 있으면 레코하세요. 아. 네. 내 하시고 보험의 유엠으로 나의 피해 상황을 그렇죠. 커버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란 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게 경찰을 반드시 부르셔야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히든런으로 내가 내 프리미엄이 안 올라가고 이 모든 건들을 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상대방이 있었다라는 전제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을 오피셜리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 경찰한테 반드시 리포트를 해야 돼요. 히든런 리포트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인시던 리포트라고 하는데 네. 리포트는 경찰 리포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액시던 리포트, 하나는 인시던 리포트. 하나는 아. 액시던 리포트는 이제 민사상에 이제 서로 간에 사인 간의 그 다큐먼을 남겨주는 거고요. 네. 그죠? 인시던 리포트는 그거는 이제 히든런은 크리미널 매러죠. 그래서 그런 크리미널 매러로 기록을 반드시 남겨 놓으셔야 돼요. 예. 네,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네, 주시네요. 그래서 포인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현장에서 부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경찰력이 좀 원활치 않은 동네다.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을 불렀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안 오더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 자리에서 뭐 너무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경찰을 불렀다라고 하는 911 레코드를 남겨 놓으시고 그다음 날 좀 이제 안정되면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셔서 어제 911 불렀는데 안 와서 집으로 갔고 그다음에 오늘 와서 리포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남겨 놓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기억력이 있잖아요. 대부분 나를 치고 갔는데 대략적으로 뭐 큰 SUV였다, 블랙이었다 등등 이런 뭐 이런 증거들을 남겨 놓으면 대부분 경찰이 못 잡아요. 네. 거의 못 찾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통해서 내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이제 뺑소니의 피해자라는 게 경찰의 리포트로 의해서 어느 네. 정도 이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보험금에 있어서도 또 더 올라가지 않고 네, 그렇지 않아요. 남벌이기 UM에 때문에 커버를 내가 받을 수 있게 내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왜 내게 올라가요? 말이 안 그러네요. 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기지도 발휘하시고 평소에 알면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네. 내 걸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또 그런 경우 생각나네요. 김원영 변호사님. 이제 그렇게 차를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증인 증거 확보하고 혹시 뺑소니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네. 내가 주차해 놨는데 나중에 어딘가를 갔다 왔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네. 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그것도 그 뺑소니인데 그러니까 인적 그 퍼스널 인저리가 있는 경우하고 물적 데미지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좀 더 가볍게 처리가 되긴 하는데 형사상으로 보면 예. 대신에 그것도 경찰한테 리포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현장 훼손하지 말고 일단 폴리스 부르셔야 돼요. 예. 폴리스 부르시고 보험회사 쪽으로 바로 현장에서 전화하시고 네, 그리고 근거를 남겨놓고 보험회사 쪽으로 클레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경우에도 그 뺑소니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디덕터블도 한 반쯤으로 떨어질 거야 아마.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충분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물론 한국도 있겠지만 미국은 그런 경우 굉장히 흔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미 한번 당했어요. 네. 똑같은 내용으로 뭐 그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차가 이미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네. 사람은 없어요. 뭐 거기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히든론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되려면 그러면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정보를 남겨야 돼요, 현장에. 예. 이름하고 전화번호. 만약에 네.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다 가해자가 됐다 그럼 반드시 네, 나의 남기셔야 연락처를 돼요. 남기는 네, 네. 게 그게 네. 적법한 네, 거죠?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네 그러고 도망가시면 안 그러면 되고요. 그게 내가 네. 뺑소니 한 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 놓으시라고 하는 게 요새는 뭐 CCTV가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의외로 잡힐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높더라라고 가정을 해 보시면 네. 안 남기고 가면 큰일 나겠죠. 그럼 그런 나중에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에는 인제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양심을 버린 채로 그죠? 양심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채로 내가 인제 본의 아니게 경찰이 잡으러 올 수도 있더라. 네. 예. 이런 반드시 거 네. 남겨야겠네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내가 식당에서 밥 먹고 와서 뭐 어떤 차에 그냥 줄을 쭉 긋고 그냥 갔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뭐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오네. 그냥 도망가도 되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시면 안 되고 민주 시민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인제 반드시 이름하고 연락처 그다음에 내가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 보험 정보 정도 적어 놓고 앞유리에 이렇게 딱 꼽아 놓으시면 네 예. 윈실드에 꼽아 놓으시면 그러면은 나중에 형사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분명히 상대방 차를 이렇게 인제 데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한 거죠.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근데 인제 그냥 갔다. 근데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이 보고 내 번호판을 적어 놨다. 아니면 어디 블랙박스에 찍혔다. 이런 경우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죠? 그러면 뺑소니와 같이 그렇죠. 뺑소니인 거예요. 되는 예. 그 취급되는 뺑소니랑 취급되는 게 아니라 그게 뺑소니예요. 아 예. 네네. 대물 뺑소니. 사고 내고 그냥 갔기 때문에. 네. 대물 뺑소니. 네. 예. 대인 뺑소니하고 대물 뺑소니는 처벌의 강도가 좀 다르긴 한데 그것도 대물 뺑소니도 크게 걸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네. 크리미널에 네. 속하는 크리미널에 속하는 거죠? 예. 아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해 네. 주셨고요. 또 이렇게 청취자분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주차장에서 네. 차를 빼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경우에는 뒤로 후진하는 차량 책임이 거의 항상 1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인자는 지나가는 차량 지나가는 차량에게 항상 양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뒤로 차를 네. 빼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뒤로 차를 뺐는데 멀리서 차가 있는 것 같아서 뺐는데 박혔어요. 이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증명을 멀리서 오고 있다는 증명을 무슨 수로 해요? 아. 증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차가 엄청 과속했어요. 그거 블랙박스 정도 있으면 되겠는데 블랙박스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말은 빼고 팩트만 보는 거죠. 이 네. 차는 뒤로 뺐고 이 차는 가고 있었고 다쳤다. 그러면은 나중에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그죠? 예. 근데 뒤로 빼는 차는 반드시 그만큼 조심부터 해야 돼요.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뒤로 빼는 차는 항상 책임이 있고 예. 두 차 다 뒤로 빼다가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50 대 50 이에요. 아 거의. 그런 경우는 50 대 네. 50이군요. 네. 아 서로 이렇게 파킹한 차를 이렇게 뒤로 빼다가 한 경우는 50 대 50인데 네. 인제 주차장을 지나가는 차와 주차한 차를 빼는 차량이 부딪혔을 경우엔 주차하는 차량이 그만큼 네. 주차했던 차량, 네. 빼는 차량에게 네. 과실이 네. 있다는 부주의한 말씀이시죠? 거죠.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내 차를 뒤로 뺐으면 내 자신을 예. 스스로 위험에 던진 거예요. 근데 인제 그런 경우 많이들 주장하시는 주장이 저 멀리서 차가 오는 거 보고 별일 없을 것 같아서 뺐는데 충분한 거리인 것 같아서 뺐는데 뭐 다쳤다 저차가 과속했다. 네. 그렇지 않고요. 차를 뒤로 빼는 차량은 항상 양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를 위반하셨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라고 보시면 별로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네. 말씀 드리면 대부분 "뭐 이래?" 하고 그냥 다들 일어서시는데 별로 억울해할 일은 없더라. 나도 인제 그런 경우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와 내 가족도 이게 멀쩡하게 인제 그 주차장 아예 가고 있는데 저 차가 뒤로 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더 빨리 가서 박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쭉 가고 있는 데서 뺐으니까. 근데 스피드 리밋이 5 마일 10 마일이었다라고 입증을 무슨 수로 해요. 네.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렇군요. 예.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난해한 경우가 많이 네, 발생할 그렇죠. 블랙박스에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스피드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 책임이 완전히 다 빠지진 않아요. 예. 결국은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제 후진하실 때 네. 차를 빼기 위해서 후진하실 때는 각별히 좀 조심을 하시는 네,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렵고요. 뭐 이젠 블랙박스 정도 놓으시고 그다음에 차를 빼실 때 뒤를
후방을 좀 더 살피신다면 네. 사고가 안 일어나겠죠. 대부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리고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인명피해가 좀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저속으로 이렇게 뒤로 바쳤기 때문에 인제 예. 내가 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엄청 치료받아요. 그거 잘 안 되기는 해요. 하지만은 이것도 사고의 유형이기 때문에 네.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예.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우리가 사고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들으면서도 막상 이렇게 당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기를 주저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만 잘 생각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증거와 네. 증인.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 놓으면 상대방 인적 정보 네. 그리고 인슈어런스 정보 그리고 상대방 자동차 차량이 어떤 차량이었고 어느 회사 차량이었다라는 걸 적어 놓으시면 네. 나중에 일 처리하는 데 훨씬 빠르겠죠.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네. 있으니까 네. 상대방 차량 번호판 포함해서 좀 네. 사진 찍어 네. 두시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느 곳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것도 네. 내가 이 부분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예. 추후에 뭐 상대방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보상 책임을 음. 요구할 때 좀 막을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가 어디가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가 생겼어요. 증명할 수 있는 입증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증거와 증인 잘 또 챙기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자, 김원영 변호사님, 오늘도 또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